역대급 스파이 부부? 서동설화. 고대 한반도의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관계는 긴장과 협력 사이를 오가는 복잡한 양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라의 선화공주와 백제의 무왕, 즉 서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 이상의 정치적, 전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삼국 유사에 전해지는 서동요에서 유래하며 그 안에는 당대의 국제관계와 정보전, 그리고 왕위 계승과 관련된 복잡한 음모가 얽혀 있습니다. 서동은 신라 땅에서 불리던 미녀, 즉 서동요를 이용해 공주를 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맞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과연 순수한 로맨스였는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선화공주와 서동의 운명적인 만남. 서동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며 말을 케어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라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선화공주는 신라 왕실의 셋째 공주로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과 지혜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백제의 한 평범한 소년과 신라의 공주가 어떻게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서동은 선화공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신라의 수도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삼국 간의 국경은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백제인이 신라로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서동은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하는데 바로 머리를 깎고 스님으로 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불교는 삼국에서 중요한 종교였고 승려들은 나라 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서동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신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신라에서 생활하며 사람들에게 선화공주가 밤마다 몰래 서동을 찾아간다는 내용의 노래를 퍼뜨립니다. 이 노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왕실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요가 가져온 파장. 선화공주님은 밤에 몰래 서동을 찾아간다. 이 한 줄의 노래는 신라 궁궐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공주의 순결과 정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스캔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진평왕은 더 이상 소문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선화공주를 궁에서 내쫓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화공주는 신라를 떠나 백제로 향하게 되고 결국 서동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서동의 철저한 계산 속에서 진행된 일이었을까요? 선화공주가 궁에서 쫓겨난 후 백제로 향한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서동은 단순한 서민이었으나 그는 놀랍도록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선화공주가 신라에서 쫓겨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서동이 사용한 정보전은 당시 삼국시대의 스파이 활동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백제에서의 새로운 삶. 신라에서 쫓겨난 선화공주는 서동을 따라 백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궁궐에서의 풍족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서동이 살던 곳은 가난한 농가였고 그녀는 이곳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동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신라에서의 작전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고 곧 백제 내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성장해갔습니다. 서동은 곧 백제 왕실과 연결되었고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서동은 단순한 신분의 서민이었는데 어떻게 백제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백제 왕실에서는 급격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법왕과 해왕이 단명하며 잇따라 왕위에서 물러났고 그 공백을 서동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서동 백제의 무왕이 되다. 서동이 백제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그가 실제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왕실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그는 백제 왕실의 후손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가설은 선화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신라의 공주와 결혼한 서동은 신라와의 연합을 통해 백제 내부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백제는 내부적으로 귀족 세력 간의 갈등이 심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동이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고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올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동은 지혜로운 인물이었고 전략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신라에서 배운 정보전과 심리전을 이용해 백제 내에서 세력을 넓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화공주의 역할과 미륵사의 비밀. 서동이 왕위에 오른 후 그는 선화공주와 함께 백제를 다스렸습니다. 선화공주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제 왕실 내에서 신라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고 종교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남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미륵사의 건립입니다. 미륵사는 당시 백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찰 중 하나로 백제 불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선화공주는 이 절의 건립을 간곡히 요청했고 무왕은 이를 받아들여 미륵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2009년 미륵사 석탑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유물이 발견됩니다. 미륵사의 창건 배경을 적어놓은 금제사리. 봉황기에 기록된 왕비의 이름이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이었던 것입니다. 즉 무왕 이후에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진실. 이 발견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로맨스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선화공주가 끝까지 백제의 왕비로 남았는지 혹은 정치적 이유로 무왕과 결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의 국제 정세와
정치적 전략이 맞물린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남깁니다. 사랑과 정치, 정보전과 전략에 얽힌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삼국시대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삼국시대의 정치와 역학관계 속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지닌 전설입니다. 그들의 만남이 운명이었든 철저히 계획된 결과든 이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전략이 하나로 얽혀 이뤄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결국 서동은 무왕으로서 백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고 선화공주 또한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그들처럼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전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서동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선화공주의 결단력은 개인의 선택의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과 전략, 도전과 극복이 어우러진 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운명 앞에서 주저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기회임을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가 상기시켜줍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더 큰 용기와 희망 속에서 우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전설이나 과거에 머무르는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때로는 사랑이 모든 걸 이끄는 듯 보여도 그 안에는 치열한 노력과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길을 개척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지혜와 결단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선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나침반처럼 작용하며 때로는 실패와 비난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심어줍니다. 역사를 만드는 건 거대한 권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의 결심과 행동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결국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선택의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로 자신의 길을 개척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성공은 노력과 의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사랑과 전략, 도전과 극복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소이며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과 행동이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흔들림 없는 비전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서동은 왕이 되었고 선화공주는 새로운 삶을 개척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변화는 외부 조건이 아닌 내적인 의지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과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영원한 영감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했던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들의 결단과 용기는 운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 그리고 지혜와 전략을 겸비한 선택이 결국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때 필요한 용기와 희망을 일깨워줍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사랑과 전략, 결단과 희망이 공존하는 놀라운 전설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웁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조차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임을 우리는 서동과 선화공주를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